법의 지배 원리를 위한 이 안전장치,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이에크는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권리장전을 열거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. 모든 것을 다 열거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의 원리는 네거티브입니다. 뭐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이지, 보호를 받아야 될 모든 그 자유의 이거를 열거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, 그렇게 거꾸로 그런 오해를 줄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그 사회가 자꾸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도 생기고, 그러니까 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 보호의 그 뒷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꾸 열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기술 변화에 의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예로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발전이 자꾸 되면서 이것을 개인의 인격을 이 매니플레이션 하는, 조작을 하는 쪽에 이것이 심리학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그 침해가 되는 것이죠.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, 아, 예컨대 그런 예하고는 좀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, 우리 그 사기업체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심리학에 기반을 둔 무슨 많은 리더십 교육이다 뭐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심리학에서 어, 그 원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따왔는 그런 그 교육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그 기업체에서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 성과를 낸다 하는 거하고 사람의 심리를 어떤 특별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서 이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.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자칫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사람을 더 능률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다라든지 하면 이거는 분명히 아, 개인 자유에 대한 이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사기업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그 심리학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이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그 한국 사회를 갖다 발칵 뒤집어 놓은 뭐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한 그 범죄 사건이라든지 무슨 성착취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가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, 이와 같이 이 사회가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었던 분야에서 이, 이, 그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 권리 장전으로서 이제 보충을 할 가능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. 그 다음에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, 비상사태 이런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. 어느 경우나 어느 나라나 그런 것이 다 있는데, 토지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러나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에만 이제 국한이 돼야 되고, 나중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제소 이런 거에 의해서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, 뭐 비상사태니까 이건 법원 심리하고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, 이게 아니에요.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완전 배상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. 정당한 보상, 정당한 보상 없이는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. 이거를 정당한 보상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특정 목표의 중요성을 갖다가 너무 과장해가지고 개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자유의 안전장치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적법 절차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. 절차상의 보호죠.
서구에서는 아마 인신보호청원이라든지 내가 구금이 됐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이걸 청원에 의해서 그 인신보호청원을 해가지고 구금해서 이제 일단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.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배심원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약간 도입은 돼 있지만 정착은 돼 있지 않은 그냥 문의만 조금 도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형사사건이다 또는 민사사건이다 하면은 법원이 배심원을 뭐 6명 이상 어떤 때는 20명 이상 뭐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배심원을 뽑는데 거기서 지정되면은 거기에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될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, 그 사건의 피의자는 이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빼달라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배심원이 딱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건 전체를 쭉 예,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고 나중에 배심원 판결을 또 하게 되죠. 여기서는 또 전원일치의 어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지금 뭐 판사가 판결했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맞다고 생각한다.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그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의 지배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이 적법 절차라고 하는 보호 장치를 한 번 더 두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은 법의 지배라고 하는 법치의 원리가 지켜지지도 않는 사회 같으면은 아무리 이 절차의 이 정당성, 적법 절차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. 오히려 그런 식으로 형식만을 지키는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만을 지키는 사회 같으면은 사람들은 점점 이 법제도에 대해서 냉소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하나의 보호장치인데 전제는 뭐냐? 이미 적법 그 절차 이전에 법치의 원리,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사회 전통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적법 절차라고 하는 그 보호 장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소위 차명진 무슨 막말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죠. 국회의원 후보자인데 아주 불행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국회의원 후보 유세 기간 중에 토론회, 지방방송에서 하는 그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이 차명진 후보한테 뭐 세월호 관련 무슨 내용으로 이제 먼저 도발을 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차명진 후보가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뭐, 뭐 세월호 텐트 내에서 있었던 어떤 이 비윤리적인 이 사건을 아십니까?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된 것이죠. 그러면서 이 사건이 거론이 됐고 그러자 당 지도부가 즉각 어, 지도부가 제명을 해버렸어요. 그 후보를 자당의 후보를 제명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나중에 차명진 그 후보가 너무나 이제 억울하니까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, 그 행정 그 제명이라고 하는 명령 이거를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법원에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윤리위라고 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 가처분 이 지도부의 그 제명 이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. 인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이게 이제 전체 사건의 그 흐름인데 소위 일단 뭐 법원이 차명진 후보의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졌다. 이걸로 이제 끝나는 얘기는 아니죠. 이게 생각을 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나중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
차명진 후보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어떤 팩트, 사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단지 이 진실인지 아닌지 하는 거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대중이 싫어하는 얘기를 왜 했냐? 왜 이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금기어 비슷하게 돼 있는 영역인데 네가 왜 그걸 건드렸냐? 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서 타당에서 반발하고 뭐 여론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즉각 같은 당의 지도부가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후보로 얘기하면 생명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 정치 생명을 이런 그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실이냐 팩트냐 진실이냐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다만 왜 정치적인 근거를 건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그 사회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치 정신하고는 멀어도 이게 한참 멀은 것이죠.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의 지배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공허하게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? 우리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입법부에 그것도 그 지도급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그 사건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법치의 원리하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정치적인 근거를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는 PC라고 그래요. PC.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근거니까 말을 하되 아주 그 correctness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근거들이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현상은 결코 좋은 사회로 가는 징조는 아니고 그 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말들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위적으로 포장된 그런 가식의 그 영역이 너무나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거는 사람의 자유, 인권을 손상할 가능성이 그만큼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. 그런 영역이 점점 자꾸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의 본질, 진실, 법의 정신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말고 그냥 입 다물어라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전체주의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적법 절차하고 관련해서 극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이 오늘 논의하고 있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정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